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던 전남대병원에서 병동 격리가 해제된 지 2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산이 그친 줄 알았던 광주교도소에서도 수감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도 지난 사흘 사이 20명 넘게 쏟아지는 등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코호트 격리 조치됐던 전남대병원 1동 5층이 해제된 지 2주 만에 또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이 병동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중환자실 입원 환자 1명도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을 보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지는 사흘 만이고 이 의료진들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정상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병원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내부에서 확산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그 확산된 감염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선에 따라서 외부 유입이 있는지 심층 역학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정되는 듯 보였던 광주교도소에서도 수용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또 추가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광주 남구의 한 교회에선 코로나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 목사가 지난 11일 이 교회를 찾아 별도의 시설에서 소규모 교육을 진행한 뒤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확진됐고 여기 참석한 신도 5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교회 5곳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20여 명을 넘어서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염 확산이 끝난 줄 알았던 병원과 교도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의 요람인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학생들은 실습도 나가지 못하고 채용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실습 수업이 한창인 광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하지만 취업 전선에 나서야 할 3학년들은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등교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습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해야지만이 또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큽니다. 기업체 실습의 길도 꽉 막히다시피 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면서 3학년 330명 가운데 50여 명만 실습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균 28%를 웃돌았던 취업률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가장 이제 생산직으로 나가는 저희 아이들의 고용 현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취업률 고공행진을 이끌어왔던 마이스터고도 올해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채용 시장의 변화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5월부터 열렸던 채용 시장이 올해는 9월 이후로 몰리면서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고 취업문은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인사동료를 만나 뵙고 채용에 입설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도 특성화고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취업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면서 가뜩이나 낮은 취업률을 더욱 떨어뜨렸고 낮아진 취업률은 일부 특성화고의 입학생 모집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됐는데 어떤 학벌만 늘어나고 어떤 능력 심사가 어떤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열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출연 출자 기간은 채용 인원의 20%까지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월 또는 1월 부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취업률이 좀 더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광주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라고 광주에서 또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이 삶의 터전으로 광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취업률과 학력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코로나19 상황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직업 교육이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기업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 캠핑이 요즘 비대면 여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하는 차박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 개조된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50대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1명이 숨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5살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를 빌려 연말 여행을 떠난 곳은 고흥군 금산면. 이들이 1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순찰에 나선 인근 파출소 직원들은 일행이 금산면 도로 한 곳에 주차한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린 일행 중 1명이 몸에 이상이 느껴져 나머지 일행을 살펴보니 이미 1명은 숨져 있었고 다른 1명도 의식 불명 상태였던 겁니다. 자기도 이제 그 오바이트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하니까 그때 이미 한 분은 사망해 있고 한 분은 또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서 경찰은 이들이 차 시동을 끈 상태로 연료를 태우는 무시동 히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차량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자격자가 차량 개조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도 멀지 않은 곳에서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텐트나 자동차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냄새도 못 맡고.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휴대용 가스 경보기를 갖추고 주기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AI 공포가 전남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던 오리 농가에서 일주일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요.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은 살처분 규모도 이미 16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4일 영암 시종면의 오리 농장이었습니다. 해당 농장의 10km 반경에 있어 검사를 받았던 농장은 모두 50여 곳,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음성이었던 2개 농장의 오리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습니다. 영암군 덕진면의 유경오리 농장으로 지난 9일 인근 나주의 오리 농장이 확진되면서 또다시 검사 대상이 됐다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최근 8일 만에 영암과 나주, 장성 6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철 한 달여 동안 11건이 발생한 데 비해 확산이 빠르다 보니 AI가 연중 발생했던 2014년, 2016년만큼이나 살처분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급증한 유럽 등지에서 날아든 철새들의 분변이 농로나 들녘, 하천 등에 뿌려지면서 농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녘에 어떤 고병원 바이러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농가별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전라남도는 도내 오리 농장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사료 차량의 출입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는 등 전파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밤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지역의 경우 최대 15cm,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7cm입니다. 현재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서해안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광주와 나주 등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신과 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공무원 6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정차 위반 사실이 적발된 220여 대의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감사를 진행하며 드러났고 본인과 가족의 차량,
서구의회 의원 등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공장이 있는 빅그린 산단에 입주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완성차 생산을 앞두고 광주 서구 치평동의 사무실을 본사 공장이 들어서는 광산구 빅그린 산단으로 오늘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10만 대 생산이 목표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 인력 채용을 마치는 내년 9월부터 자동차를 생산할 전망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 4차 부분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향후 파업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주야간조 4시간씩 하루 8시간 퇴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인 18일은 주 야간조가 각각 6시간씩 파업을 하고 잔업 30분 복원 등 요구사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 측이 강경투쟁을 이어가기로 해 당분간 신차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세 차례 부분 파업으로 광주 공장에서 14,000여 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와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13억 원, 연봉 9억 원, 옵션 7억 원 등 총액 47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아와 사상 첫 10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던 최영우는 기아에서 4년 동안 561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3푼 5리와 424타점을 기록하며 FA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영우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시설인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광주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